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죠. 시절이 참 속절없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속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시점부터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상당한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부실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있은 지 딱 10년째가 되는 해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그냥 즐기자는 건지요?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미래의 일자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누가 경제를 책임지나요? 기업인가요? 가게인가요? 아니면 정부입니까? 2018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한 번은 챙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진상규명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1부에서는 사회적 참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한 모양인데요. 피해 지원 방안도 논의를 한 것 같고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이사도 했다는 겁니다. 2부에서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성파 반대파 내용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통합 찬반 의원수를 놓고 신경전 벌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통합 어떻게 추진할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이른바 세금 도둑을 잡아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런 말 종종 하죠. 수많은 세금이 다 어디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시민단체 세금 도둑을 잡아라 하승수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문자 우물정 0945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해수부가 미수습자 6월 발견하고도 닷새 동안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아니다, 이게 유가족의 부탁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입장으로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엇이 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회적 참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19일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 네. 사망자만 한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같이 함께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발의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에 세월호 1기 특조위가 강제 종료됐었을 때, 네. 기간 자체를 연장함으로써 강제 종료를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고민 끝에, 2기 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발의해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드디어 오늘 표결하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다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분들로부터 장갑 선물 받으셨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아니 가족분들이 막 이제 안아주시고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는데 주고 싶은데 이제 주실 게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본인이 끼고 계시던 장갑이라도 껴라라고 벗어주셔서 끼워주시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성 반대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같이 당론으로 이제 찬성을 해서 3당이 한꺼번에 같이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좀 주로 찬성표를 던져서 162표가 찬성표가 나옴으로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이 찬성 쪽 본회의에 참가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뭐라 그럴까요? 표결 시간에는 다 퇴장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퇴장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은 반대표를 던지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번 그 반대표 나온 중에 토론 중에 표결 직전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대체 토론이라고 하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용표 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농해 수위고 세월호,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와 복지위 인용문 닫겠습니다. 라면서 인용문 열고요.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묶어서 아무 연관이 없는 환노위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인용문 닫습니다. 주장했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당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당시 저희들이 확인한 바하고는 좀 다른 사실관계인데요. 네. 가습기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환노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습기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법을 환노위에서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 세월호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조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번에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그런 어떻게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선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진상규명을 도왔다기보다는 좀 방해한 측면이 많았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관련돼서도 대기업 중에 아주 일부 대기업만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진상규명 과제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뭔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대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조사도 또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너무 또 자주 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특조위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먼저 시작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추가 조사라는 식으로 약간의 이제 안전 장치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사회적 참사법 통과 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별검사 요청 권한이 강화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특별검사 요청 권한이 강화된 부분이 어디고 이 특별검사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기 특조위도 사실은 특별검사 요청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단 2번만 행사할 수 있었고요.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국회를 상대로 행사를 하더라도 국회가 그것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특조위 관련된 사회적 참사법에 있어서는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무제한으로 부여를 했고요.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국회를 상대로 행사하게 되면 국회가 거기에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할 경우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또 실질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검사도 수사권, 기소권 중에서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기 특조위가 꾸려지게 되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해수부 세월호 6월 은폐 논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게 사실이면서 진실인지를 헷갈립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전혀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박주민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이번 그 은폐 논란 이 부분에 사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지금 실무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즉시 가족분들에게 미수자 가족분들에게 알려라라고 지시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도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가족분들에게 통보를 했다. 근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전체 미수자 가족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일부 미수자 가족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놓고
마치 전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린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장관은 네. 사실 이제 믿은 거죠. 왜냐면 예. 허위 보고까지 하겠느냐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오해와 이런 것들이 더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제가 지금 오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 대책본부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분들은 이번에 발견된 뼈가 마치 단원고 조은아와 허여다윤 양의 뼈로 이렇게 완전히 그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족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가족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두 가족은 작은 뼈 나오는 거 맞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이게 만약에 조은아 양과 허다윤 양의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유가족분들은 결국은 모른 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사실 은폐라기보다는 어떤 그 확인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서 거기에 맞춘 통보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는 뭐 은폐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정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반대로 은폐했었다는 사정이 나온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열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언론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진실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판단은 차후 미뤄두는 게 합리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도 일부 시민들 중에서나 이제 그만 끝내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은폐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게 되면 이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해결해가는 과정이 잘 진행이 되려면 사실 충분히 조사하고 또 독립되고 중립된 기구가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를 하면서 해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좀 그 부분을 좀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정권에 미치는 위해라든지 피해 같은 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봐도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진상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가 도출되는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정확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세월호의 특조위에 대한 어떤 뭐 퇴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적 판단을 흐리게 한 부분에 대한 이 정권을 유지했던 또 도왔던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박근혜 전 정부 때 분명히 이제 진상규명 작업을 막았거나 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분들이 그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평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이게 좀 안타깝죠. 글쎄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유가족을 껴안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심이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들 방송에서도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이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전 정권 때 선체 훼손에 앞장섰던 본부장, 소위 김현태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뭐 사퇴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물이라면서 이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암시를 했었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네. 김영춘 장관이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좀 자의적이고 좀 약간 구태스러운 어떤 집행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논하기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드러난 모습을 계기로 전 정권에서 쌓여왔던 구태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장관이 좀 힘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박주민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사건도 세월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 생명이 예. 1000명이나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생리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민 건강과 보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 특조위에다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은 뭐 이제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보다 이제 바람직한 것은,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평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반법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나 저희 당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그 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인공호흡 하는 그런 네. 교육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뭐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